반갑습니다. 정성호 교수입니다. 포항대학교 국방기술부사관과에 소속되어 있고요. 2023년 동안에 진행해왔던 교수학습법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1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두 가지 수업으로 진행되었고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했던 3D 프린팅 활용 창의 실습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ITQ 엑셀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던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수업은 캐리스에서 주관하는 교수법 발표 대회에서 상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ITQ 엑셀 수업 같은 경우에도 수업하는 방법들을 발표한 이후에 또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게 되었으며 그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제안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AI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수업 사례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발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과목, 개요 해서 두 개의 과목에 대해서 각각 어떤 과목인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목들을 하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안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했던 과목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3년 1월에 끝난 계절학기, 겨울 계절학기 과목입니다. 3D 프린팅 창의 융합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에서는 스마트 기기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 일단 그 출석률을 90% 넘게 유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캐리스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장려상을 수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 ITQ 엑셀입니다. 간호과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간호과 1학년 A반, B반 약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은 전자질 수업이었고요. 이 수업 진행했던 결과를 가지고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ITQ 엑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처음 진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기에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너싱, 즉 간호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학생들한테 다르다. 우리 포항대학 교수는 좀 다르게 배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실질적으로는 널싱을 잘 했다라기보다는 널싱도 널싱이지만 더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즈 차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로즈 차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통계죠. 프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그 전쟁통에 어, 들어오게 되는 부상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다 났고 그리고 살아서 나간 줄 알았는데 사망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사망을 했을까라고 확인을 해보니 오히려 병원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사망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위쪽으로 건의를 했지만 위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프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그 통계 자료들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로즈 차트를 만들어서 제시함으로 인해서 병원 환경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간호 업무에서도
통계 자료가 중요하므로 그 통계 자료를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인 엑셀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작을 할 때 제가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인 슬리도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이야기나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진도 나가는 범위, 이해도 즉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슬리도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슬리도, 그 다음에 퀴즈N, 그리고 구글 폼, QR, 유튜브, 인공지능 조교인 리턴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를 만들 때 픽사베이나 오쿠 이런 등등의 수업 자료를 가지고 오기 위한 자료들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슬리도 화면을 이용을 해서 작업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할 때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업 중에 들려줬던 건 아니고요. 제가 수업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제가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틀어놔 놓고 학생들이 들어올 때 웰컴 음악을 틀어주게 되는데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물어봤던 도구를 리슬리도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물어볼 수 있었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어떤 화면들이 학생들과 같이 보고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입력했던 글이 뜨게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보시는 화면은 퀴즈 N이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퀴즈 N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퀴즈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엑셀 수업 자체가 함수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단어들을 다뤄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그냥 구두로 물어보거나 종이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퀴즈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학생들 앞에 있는 컴퓨터에 보여집니다만은 학생들도 다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하고 살짝의 어떤 경쟁 이런 경쟁 구도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 구글 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끝난 후 또는 이제 그 수업 중간에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뭔가 질문을 해야 될 경우, 설문을 받아야 될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을 할 때 사용했던 구글 폼입니다. 이 구글 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입력을 해서 그 입력한 결과를 학생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전체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살짝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업 2시간이고 엑셀 수업 진행을 하는데 사실 출석을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좀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3분을 출석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수업 시작할 때, 그 다음에 1교시 끝났을 때, 2교시 끝났을 때 이렇게 3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 한두 명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 의견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런 내용을 할 때도 이런 설문지를 보여주고 차트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전체 의견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엑셀 수업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9주차 수업에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나서 9주차 시험에 학생들이 직접 QR코드와 그 다음에 네이버 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 데이터를 모읍니다. 설문 데이터를 모으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엑셀로 변형을 해가지고 엑셀에서 핸들링하는 그런 실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차후에 논문을 쓴다거나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병 관리 같은 것들을 현장 조사를 한다거나 할 때 종이 들고 종이에 연필로 볼펜으로 사인해 가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엑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리턴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턴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비전 이상까지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제가 이제 사용했던 것 중에 재미있을 만한 화면 하나를 가져왔는데, 엑셀 수업, ITQ 엑셀 수업 듣는 친구들이 약 한 100명이었습니다. 100명이었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치게 되는데, 서술식으로 썼다가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내게 되는데도, 어쨌든 두 반을 나눈다 하더라도 50명이 한 교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또 옆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25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복사를 해서 50명을 뿌리게 되면 아마도 한두 명 정도는 옆에 친구 걸 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험 문제를 두 개 내지는 세 개를 낼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25문제를 세 가지로 내게 되면 전부 다 75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꽉 막혔는데 이때 이제 리턴을 사용을 했죠. 교수님 보시게 되면 제가 리턴이지만 실제로는 챗GPT한테 요청한 게 되겠습니다. 엑셀 기초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 10개를 각과 함께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답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들 중에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다거나 그리고 좀 상이한 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제가 초이스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마우스 이용해서 쭉 끌고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발에 50명의 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지는 똑같은 형태지만 예를 들어서 ABC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요 챗GPT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 시험지 문제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문제에 들어가는 사지선다 형태가 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학생들한테 학생들을 모르게 섞어진 상태에서 어, 밀봉이 되어 있었고요. 그 밀봉된 시험 문제를 진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저는 똑같이 답을 썼는데 왜 이 친구는 점수가 높은데 이 친구는 점수가 낮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같은 줄 알았던 시험지가 같은 시험지가 아닌 걸 보고 학생들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리터러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크게 리터러시 혁명이 일어났던 계기는 저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훈민정음은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한자, 중국 말이 우리 민초들, 우리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 한자로 표현되어 있는 정보나 그 한자로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르기 때문에 힘도 있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민초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한글을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한글이 일제시대를 지나고 일제시대 때도 글모의부터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민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6.25라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곳곳에서 학교를 만들어지고 그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리트러시를 이용을 해서 민족성과 그리고 역사를 이어나가는 일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 와중에 우리 포항대학도 형보 하태환 선생님의 노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공부하신 분들은, 대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EDPS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때는 모든 정보들을 전산화시키고 정보화시키는 방법에 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디지털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디지털화의 결과로 정보 공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를 차별화가 없어지게 되고요. 정보 공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방식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도구로 혼자서, 사람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벅찬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결과물이 아니고 과거보다 더 나은,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게 발맞추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혼자서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 벅찬 환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아닐까. 그래서 인공지능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빛과 같은 어두운 구름 속에서 나오게 된 빛과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은 도구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게 되면 학습자가 대학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역량이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용을 해서 교수님들의 이야기, 교수님들의 어떤 정보들을 학생들과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용인데요. 제가 사용했던 도구들은 재미있게도 전부 다 무료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나 활용 부담이 적은 도구를 찾고 수업에 적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와 함께 수업의 적용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은 어떤 좋은 도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재밌게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조력하는 역할이 바로 교수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얻는 수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진행했던 수업, 두 가지 수업에서 사용했던 도구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저희 학교 내에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평가해 주신 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저희 기관 바깥에서 캐리스라는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다라고 상을 주셨고, 그리고 미래융합교육학회, 융합교육을 연구하는 그런 곳에서도 상을 받은 그런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교수님들의 어, 학습, 학습 역량에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